반가운 소식입니다. 당연한 소식이죠. 정강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반가운데 이게 당연한 게 반가운 이 나라가 됐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여태 잡아 넣어뒀던 거예요. 왜 잡아 넣어놓겠습니까? 죄 없는 줄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러나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의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 이 집결력, 이 세력 이거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로 압박하고 코로나 방역 위반이다 이걸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야 이거 폭발력이 간단치 않겠다 싶으니까 말하자면 리더격인 정강훈 목사를 격리시켜야 광화문 세력이 죽겠다는 저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그러니까 사실 아스팔트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정강훈 목사가 감옥에 가니까 희지부지되고 뭐 방역법 위반이라니까 무서워서 정강훈 목사 정도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이 우리 같은 놈은 이거 다 감옥 가게 생겼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김경재 총재 집어넣고 뭐 이러니까 와르르 그냥 못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지금 보니까 아 코로나가 엄청 세졌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광화문에 나오라고 그래도 못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제 정강훈 목사님 무죄. 그 당연한 무죄인데 아니 죄가 있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 법이라는 건요 상식이잖아요. 자 정강훈 목사의 죄라고 감옥에 여태까지 가둬둔 게 이겁니다. 선거법 위반인데요. 자유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지킨다. 이런 발언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한 1000만 명 집어넣어야 돼. 1000만 명은 이게 위반이면 1000만 명 감옥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봉규 물론 감옥에 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참 저들은 치밀합니다. 이렇게 기획과 그 기획을 실행하는 깡다구 조직력 이런 건 우파가 좀 배워야 돼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다 큰 그림을 그려요. 자, 이거 자기들이 영구 집권까지 생각하는 놈들 아니에요. 20년 50년 하다 100년 집권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해찬이가.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한 선거로는 못 먹는다. 자, 선거를 우리가 조작하자. 그래서 영구 집권으로 가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부정선거가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광화문에 막 모인다? 그러면 이거 광화문을 없애야 된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강훈 목사 쭉 리더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중간 리더들 같은 사람들 계속 조사받게 하고 저도 몇 번 조사받았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선거 위반이래. 선거 자율 위반이야. 그래서 선관위 불려가 조사받고 경찰서 조사가 불려받고 검찰 조사받고 하루 종일 조사받아요. 검찰에서 아침에 퇴근할 때까지 조사받았어요. 근데 이제 무혐의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윽박을 해서 와해를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저들이. 광화문을 그냥 두동강이 냈잖아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자 광화문 코로나 끝나도 집회를 영원히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쫙 반을 공사해서 없애버리죠. 나머지 반도요 이 양쪽 차로로 하고 그럼요 교통방해 이런 걸로 집회 사실상 못해요. 뭐 몇 명 하는 건 하겠지만 작년 10월 3일 8.15 같은 대규모 집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우파 시장이 나와서 그거 다시 갈아엎기 전엔 못합니다. 여의도 광장 없어졌죠. 광화문 광장 그렇게 됐죠. 이제 못해요. 그런 대규모는.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 이걸 앞세워서 200석 가까이 먹은 걸 앞세워서 각종 법 그냥 사그리 막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야 이번 달에는 요렇게 하고 요 몇월 며칠 요렇게 하고 큰 그림을 쫙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파는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는 힘이 없어요. 움찔움찔해 입으로만 떠들어요. 근데 저들은 목숨 걸고 그걸 하나하나 행동을 하잖아요. 양정철이가 목숨 걸고 부정선거 팍 저지르고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저지르다가 박원순이가 죽으니까 그 밑에 시장 대행이 광화문 갈아엎고 집어넣고 야 쑤시고 수색하고 윤석열 찍어내 이거 실패했는데 찍어내라고 난리치고 이런 신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제 정강훈 목사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하루에 링거 한 병을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받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이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 최후 진술이 재판부에 먹혔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거 죄가 아닌데 더 잡아넣어봐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데 자기들까지 같이 가겠다.
않을까 생각하죠. 세상에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자, 이런 최후 진실대로 그냥 있을 뿐이 아니죠. 정강훈 목사가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최후 진술에서 당당히 밝히셨어요. 앞으로 이제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의 리더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오늘 나올 겁니다. 나오면 다시 구심점이 돼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서 방법만 연구하지 말고 방법 그동안에 많이 나왔잖아요. 실행에 옮기는 일을 이제부터 다시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방역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못 막을 대규모. 미국에는 코로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데 거기 엄청나잖아요. 숫자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대규모 집회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대규모 집회해. 그렇다고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대규모 집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마스크 안 쓰고 대규모 집회하는 사진 보셨죠? 거기 민경욱 대표가 참가했다고 하태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창피다. 나라 망신시키고 다닌다. 이지랄 했잖아. 거기 다 마스크 안 쓰고 쓰는데 민경욱만 쓰면은 그게 나라 망신이지. 이 화상아.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묘조를 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무죄를 환영해야 하는 이 나라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뭔가 리더가 또 나왔으니까 뭉쳐서 도모합시다. 마음속으로 각오와 긴장을 멈추지 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밝혀져야 두고 보세요. 네!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정강훈 목사 석방. 이거 축하하네. 당연한 일을 축하한다고 그래야 되니. 이놈의 세상이 도대체 빨갱이 세상 이거 어떻게 더 이상 살겠습니까? 갑시다!